자, 다음으로 극선의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선이 뭐냐면 외부점 P에서 접선을 끌 수가 있는데요.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이 나올 겁니다. 그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두 접점 A, B를 연결하는 직선의 식은 구할 수가 있죠. 그 직선의 식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전부 다 극선이 존재하는데 그 극선 구하는 방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포물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타원, 쌍곡선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에서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길 바래요. 자, 시작해 봅시다. P를 x1, y1 그 다음에 한 접점 이름을 A라고 하고요. x2, y2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점을 또 다른 접점을 x3에 y3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점 A를 지나는 접선의 식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점 B 자, 이 두 접선은 공통점이 한 개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x1, y1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접선에다가 x1, y1을 대입해 볼게요. 자, 첨자가 뭐 1, 2, 3이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텐데,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직선이 있다. AX에 BY 자, 2,3을 만약에 지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직선이 2,3을 지난다면 우리는 xy에다가 대입을 해서 2a 그 다음에 3b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또 4,5를 지난다면 대입을 해서 4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직선일 테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 이 직선을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힌트를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AB는 똑같고 2와 4는 X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요. 3과 5는 Y 자리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AX에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을 가정했을 때 X와 Y 자리에 뭐가 들어있나요? 2, 3과 4, 5가 들어있는 형태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2, 3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4, 5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직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뿐일 테니까요. 이런 의미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적었던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1과 y1을 알고 있어요. 외부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뭔가요? 무엇인가 똑같은 자리에서 x 자리에 어디는 x2가 어디는 x3가 들어있고 어디에는 y2가 어디에는 y3가 들어있다. 그럼 저 자리를 xy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가정? 변하고 있는 부분을 y라고 y1 2p x1 더하기 x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날 것이다? x2 y2와 x3 y3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옆에서 보았었던 이런 개념으로.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직선이 뭐냐 그러면 x2 y2를 지나고 x3 y3를 지나는 직선이 궁금한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했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극선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을 다시 한번. 그런데 이 직선식을 보니까 뭐 많이 보던 겁니다. 이거를 아마 지나가는 다른 고등학생한테 물어본다면 아, 이것은 x1, y1에서 접선을 끄은 거예요 라고. 근데 x1, y1이 어디? 포물선 위,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식이에요 라고 말을 할 텐데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얘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긴 건 어떻습니까?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식을 만든 것처럼 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곡선 위의 점 x1, y1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선식을 만들어 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곡선 위의 점이 아닌데 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x1, y1을 가정하고 접선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극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곡선 위가 아닙니다. 외부점인데요. 곡선 위인 것처럼 접선식. 포인트죠. 자, 원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으니까 원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가 x1, y1에서의 접선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x1, y1이요 외부점이라면 외부점인데 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원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원하고 똑같죠. 원도 그렇고 포물선도 그렇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뭐를? 외부점인데 곡선 위의 점인 것처럼 접선식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바로 뭐가 되겠다? 극선의 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포물선 성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좀 뭐 특별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PQ를 지나는 이 직선이 되겠네요. 꾸불꾸불합니다. 자, 이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 PQ가 있다. 그러면 그 중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초점 아니에요. 중점입니다. 그럼 중점에서 이번에는 준선에다가 X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준선에다가 선을 내려보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여기 요쪽 편, 위쪽 편에다 이름을 달아줍시다.
A 할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 그러면 이 전체는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A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는 중점이니까 여기는 2분의 A 더하기 B, 여기도 마찬가지죠.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B니까 여기 중간에도 중간에 중점이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어서 이 세 변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어느 세 변이냐면 M에서 여기 빨간색을 끈 이 변과 M에서 아래쪽을 끈 이 변과 여기에서 이렇게 끈 이 변이랑 이 세 개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이 점은 이 삼각형에서 외심이 되겠죠.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으니까요. 외심인데 외심이 어디? 빗변의 중간에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빨간색 길이가 같으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같으니까 여기 이 각이랑 이 각은 같고요. 동그라미랑 X 합쳐보게 되면 180, 두 개씩 합쳐서 180이니까 여기 이 각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90도가 된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가 된다? 삼각형 BNQ는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어떻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 PQ에서 중점을 잡은 다음에 그 중점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보면 만나는 점,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경우에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초점 지나고 만나는 두 점까지는 똑같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꺼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중점에서 끊는 게 아니라 교점 P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90도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교점 Q에서 준선에다가 수선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PQ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여기는 같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각이랑 여기는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같죠.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리고 이 각이랑 저 위의 각은 동의각으로, 억각으로 같고요. 이 각하고 저 아래에 있는 점은 억각으로 또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F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같은 각을 두 개에서 한 개씩 가져갔으니까 이 각은 9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초점에서부터 저기 수선의 발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빨간색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에서 수선의 발을 연결을 해도 직각삼각형이 되고, 아까처럼 PQ의 중점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연결해도 직각삼각형이 되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또 이 공통점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교점 PQ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 앞에 그림은 중점을 이용을 했고, 이번에는 초점이랑 두 수선의 발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더라.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직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초점이 잘 드러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준선도 이번에는 안 그렸습니다.
시작이 꼭지점인데요. 꼭지점에서 이거 접선도 아닙니다. 그냥 교선을 그었어요. 꼭지점에서 교선을 그었을 때 그 교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교선을 그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뭐 L1과 L2에 해당이 되겠죠. 자, L1, L2가 수직이 되도록 그었을 때 교점이 생길 겁니다. 포물선이랑. 그러면 교점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교선은 항상 X절편이 일정하다. 어떤 점이냐면 4p, 0으로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은 y제곱은 4px인데요. 포물선 위에 두 점을 잡을 때 x를 먼저 지정하는 경우보다 y를 지정하는 경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루트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a점의 좌표를 y를 먼저 알파라고 지정을 한다면 y가 알파니까 x는 4p분의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포물선에서는 x보다 y 먼저 지정을 잘 합니다.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를 y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x 좌표는 4p분의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원점을 O라고 하고요. O의 기울기랑 OB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O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할까요? 원점이랑 기울기니까 자, x의 차이 4p의 알파 제곱에서 원점 x좌표 0, 그 다음에 y좌표 곱하기 기울기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OB 기울기 한번 표현해 볼까요? 4p의 베타의 제곱, 그 다음 원점의 y좌표, x좌표네요.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원점의 y좌표.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우리는 O의 OB가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6p의 제곱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직선 AB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직선 AB는 지나는 점을 A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y-의 알파는 자, 기울기를 적어야 되는데 기울기는 AB, x의 차이 4p의 알파 제곱에서 4p의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AB의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x좌표는 x 빼기 4p의 알파 제곱이다. 우리는 AB에서 뭐가 궁금합니까? x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x절편 구하려고 그러면 y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y에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는 자, 본분수 계산해서 4p는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밑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x 마이너스 4p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약분, 그 다음에 넘겨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4p 알파 제곱은 4p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 이렇게 없어질 테고요. 남는 거 보면 x 절편이 자, 그런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6p의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그냥 16p 제곱 이렇게 되겠죠. 4p. 그래서 약분하게 되니까 4p다.
상수죠.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에서 기억할 거 초점 아닙니다. 4P예요. 초점 아니에요. 초점 아닌 점이 등장하는 것도 좀 드물죠. 그 다음에 준선 없고요. 이거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에서 수직이 되도록 교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하게 되는 직선의 x절편은 일정하다. 어디로? 4p, 0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포물선의 마지막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증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자, 사다리꼴에서 윗변의 길이가 a로 밑변이 b로 나와 있고 m 대 n으로 b가 갈리는 그 변에 대해서 x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x는 bm 더하기 n에 m이랑 크로스로 b랑 곱하고요. n이랑 크로스로 위에랑 곱해가지고 n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는 x를 구했죠. 근데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테고요. 자, 이거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를 지금 구하려고 하냐면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요. A에서 그 초점까지의 거리와 또 교점 B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 부분을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아래 부분도 B가 되고 여기 윗부분도 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길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었던 사다리꼴에서 B의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 길이도 AB, 길이의 B도 A 대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이 변을 방금 저 사다리꼴 느낌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까지가 초점 길이 P니까요. 이 전체는 아마 2P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2P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볼까요? 이 공식 떠올리면서. 그렇다면 2P는 B가 A 대 B, A 더하기 B 적어주고요. 크로스로 이놈이랑 크로스로 저 아래쪽을 곱할 텐데 이렇게 해도 AB, 여기 B랑 저 위에 변이랑 이렇게 곱해도 AB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적으면 A 더하기 B에 2AB가 되죠. 그러면 2를 약분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보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엄청 중요한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포물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듯 싶은데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이다. 자, 포물선 성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